생사를 건 구조작전에 피가 마르는 화재 현장. 한 가닥 밧줄에만 의지하던 소방관의 몸은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마니 그야말로 삽시간에 벌어진 최악의 사고. 그런데 그 까마득한 추락에서 대체 무슨 천운인지 죽을 뻔했네. 뿌듯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내리던 찰나 김자홍!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죽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힘든 판국에 7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직접 배정합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에게 지옥이 웬 말인가? 이렇게 도통 영문도 할 수 없는 그의 저승길 여행이 시작되니 디렉터스 컷 오늘의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입니다. 미녀는 괴로워의 얼굴 없는 가수와 이 국가대표의 스키점프 선수들까지 김용화 감독의 시선은 대개 패배자로 불리는 이들과 또 사회의 음지를 향해 왔는데요. 자, 이러한 관심은 2부작 판타지 블록버스터로 완성될 이 작품에서도 이어지니 사후 세계의 스펙터클이 소환하는 것은 결국 지옥과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분이 아까 소개를 못 시켜드린 강림 차사님 47명이나 환생시키신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3명의 전담 차사, 즉 저승사자들과 함께 헬게이트에 당도한 소방관 김자홍. 9년 만입니다. 49일 안에 7재판을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정의로운 망자 김자홍이요. 아무리 선한 망자라도 7지옥의 재판을 통과해야 환생할 수 있다는데 왜 처음부터 살인 지옥이야? 초상부터 누굴 죽인 거야? 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살인 지옥은 간접적인 죄도 묻습니다. 김자홍 씨의 언행에 영향을 미쳐 누군가를 죽게 했다면 그 원인 제공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설마 과거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것도 죄라면 죄라는 건지. 첫 번째 심판이 기다리는 살인지옥에선 생전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고 있었는데 불만 보면 사람부터 구하고 보는 이 투철한 직업의식. 근데 그때 뭐하는 짓이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남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이윽고 시작된 첫 재판에선 역시나 판관들이 동료를 구하지 못한 죄를 물고 늘어지고 이는 피고가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한 간접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8명의 목숨을 구해내느라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단 한 명, 그 동료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지옥 재판 불패 신화, 강림의 열띤 변론. 그 결과는 김자홍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그의 의로움을 취하는 바이다. 그렇게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하냐고요? 1000년 동안 49명의 망자들을 환생시키면 우리도 환생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난 환생할 거 정했어. 코스피 10위권 안쪽 재벌이세로. 한국은 그거 아니면 저승보다 더 지옥이거든. 사실 환생 따위는 바라지도 않는 자홍의 다음 행선지는 게으른 자를 벌한다는 나태지옥. 모두가 무사 통과를 낙관하는 이곳에서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다홍이 도착한 지옥의 풍경들은 각각 살아생전 그의 경험들과 닮아 있습니다. 앞서 불지옥에서는 화재 현장에서의 모습이 소환되는가 하면 물로 심판하는 나태지옥에서는 수해 현장에서 고생한 기억을 떠올리는데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 뭐라 그랬니? 이렇듯 지옥과 현실의 닮은 꼴 대응을 통해 감독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과 매한가지라는 비관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사가 뒤틀린 나태지옥의 수장, 초강대왕을 달래는 강림의 변론. 거기에는 생계를 위해 24시간 부업을 해야 했던 소방관의 비애가 담겨 있었으니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의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최종 판결을 하겠다.
말 그대로 지옥 문턱에서 간신히 무죄 판결을 얻어낸 자홍과 차사들. 허나 재판이 아니라도 저승길은 첩산중이요 상상 불가의 위험투성이었는데 환생하기 전에 현몽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래 아저씨는 현몽에서 엄마 한번 보고 오면 되겠다. 귀가 조금만 번쩍 참으세요. 뜨이는 한마디. 다시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망자 호위를 맡은 일찍 차사 해원맥의 말에 자홍의 가슴에도 열정이라는 것이 폭발하고 이젠 저승여행도 어쩐지 워터파크 같기만 하던 그때 본격 유령의 집으로 돌변하는 지옥행 급행 보트에 황급히 칼을 빼앗은 차사들도 이를 예상 못한 눈치인데요. 김정욱 씨 저승이 이렇게 변하는 건 망자의 직계가족 중 누군가 원기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원기가 됐다면 그새 자홍의 가족 누군가가 또 죽었다는 얘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래도 차사들이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할 터. 덕순아, 나 잠깐 내려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변호하고 있어. 그렇게 지상으로 강림한 강림은 원귀가 된 이가 바로 자홍의 친동생임을 알아내죠. 김수, 네가 죽은 곳이 어디냐? 제대를 겨우 2주 앞두고 있던 말년병장 수홍. 그의 사망 경위를 역추적하던 그 시각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죠? 거짓 지옥에 도착한 일행들은 유능한 변호사 강림의 부재로 궁지에 몰린 모습에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상상의 세계인 지옥을 디자인함에 있어 김용화 감독은 자연의 풍경과 자연의 산물을 주된 요소로 삼았습니다. 허나 이곳 거짓 지옥만큼은 인공적인 소품들로 채워져 있으니 물질 문명 또한 거짓된 행복일 뿐 지옥에 불과하다는 감독의 시선이 이 공간에 담겨 있죠. 한편 강림은 사건 당일로 시간을 되돌리고 괜찮다고 임마.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평소 관심 병사들에게도 자상했던 수홍. 야, 총 똑바로 매야지. 죄송합니다. 비극은 이 한 발의 총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도현아, 무전지. 박수희한테 무전지. 서둘러 후송했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송아, 아끼던 부하의 사고에 애통이 한 것도 잠시. 안 왔는데, 난 몰랐는데. 책임 추궁이 두려웠던 소대장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도 피 흘리는 병사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원기가 소멸되지 않는 한 김자홍의 재판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졸지에 탈영병으로 둔갑한 총기 사고의 희생자. 그 원한은 망자가 된 형제의 발목마저 잡고만이. 현실 같은 지옥, 지옥 같은 현실과 거짓에 불과한 물질 문명. 이것이 신과 함께 죄와 벌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